자, 블로그 앱을 열어보니까 일단 제일 처음에 이웃 새 글이라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는 뭐냐면 나랑 이웃 관계인 사람들이 글을 남긴 것들이 보이는 곳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를 로그인 정보를 다른 걸로 바꿔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나랑 이제 서로 이웃 관계인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적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는 이렇게 모먼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모먼트는 인스타에서 스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모먼트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블로그에다가 핸드폰으로 사진이나 아니면 동영상을 위에다 올려서 내 어떤 소식을 내 이웃들에게 알리고 싶다라고 할 때 모먼트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어 있진 않다 보니 모먼트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긴 조금 어렵고, 어쨌든 모먼트라는 거는 그런 도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서 보시면 이 하트는 공감을 뜻하고요. 그 옆에 말풍선은 댓글을 뜻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포스팅에다가 바로 공감이나 댓글을 남길 때도 바로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옆에 보시면 여기 나침반 모양이 있어요. 요건 이제 추천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블로그의 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이렇게 모먼트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글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란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있는 요 연필 모양은 글쓰기라고 해요.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쓰실 때 활용하시는 부분이니까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요 종 모양은 내 소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 블로그에 달린 공감이나 댓글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 공감을 했다라든지 누가 댓글을 남겼다라든지 이런 현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사람 모양, 이거는 내 블로그를 뜻해요. 그래서 내 블로그 화면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 위쪽에 깔려있는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블로그에서 내 블로그를 들어가서 내 메뉴에 관리 메뉴를 볼 때요, 이 밑에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 넣었던 거 있죠? 그 이미지가 여기서는 요 메인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킨이나 타이틀을 꾸며 놓았더라도 모바일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스킨이나 타이틀을 꾸민 것을 사이즈를 조금 조정을 해서 이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에다가 등록을 해 놓으시면 PC에서도 모바일에서도 똑같이 그 이미지가 보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참고해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홈 편집이라는 버튼이 보이죠? 이 홈 편집은 커버 스타일과 블로그명, 별명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변경에서는 이 커버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고요. 커버 스타일에 가셔서 디자인을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선택하시고 하게 나면은 이렇게 커버의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쪽에는 블로그 명이고요. 여기 중간에는 프로필 사진,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이 부분은 별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에서는 프로필 사진이나 별명을 바로 바꿀 수 있게 되어 있고요. PC 모바일 같이 연동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메뉴들을 좀 소개할 건데, 여기 밑에 보시면 플러스가 있고 화살표가 있죠? 이 플러스는 뭐냐면 구성 요소를 추가하는 거예요. 소개를 만약에 넣으면은 우리 블로그에 적었던 소개 글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게 나옵니다. 그런데 모바일 블로그와 PC 블로그가 좀 다른 점은요, 모바일 블로그에는 이렇게 전화번호와 주소를 넣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업용 블로그를 운영을 한다면 본인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넣어서 바로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줄 수도 있어요.
만약 여기까지 넣으려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체크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부 채널을 소개를 해볼 건데요. 요거는 우리가 SNS를 아직은 블로그밖에 다루지 않지만 유튜브나 아니면 뭐 스마트 스토어나 인스타그램 등에 내가 쓰는 다른 외부 채널들을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다 주소만 적고 확인하시면 URL을 연결해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내 블로그를 찾아온 사람이 유튜브에 내 채널로 바로 넘어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보여지고자 하는 포스팅이 딱 열려지게 연결을 한다든지 그렇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외부 채널이란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기글 대표글은 뭐냐면 일단 대표글은 블로그 주인이 띄우고 싶은 글들이 대표글이에요. 그렇다면 인기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기글은 네이버에서 내 블로그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이 본 글을 인기글로 뽑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글이 보이게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표글을 내가 세팅해서 내가 원하는 글들이 블로그 탭 앞에 바로 보여지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아니면 대표글이 먼저 보이면서 인기글을 눌러서 볼 수 있게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아마 제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본 글이요. 아마 카카오 프렌즈 가습기에 대한 글을 많이 찾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눈물도 많이 찾아보셨네요. 그래서 최근에 제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많이 본 글이 네이버에서 인기글로 표시가 되는 거고 그거를 먼저 보여줄 거냐 아니면 내가 먼저 그래도 사람들한테 보여지길 원하는 글들을 설정해서 뽑을 거냐 이렇게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 대표글에서는 글 추가하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글을 선택하시고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추가하면은 글이 들어가고요. 위치는 여기 보면은 요 석삼자 있죠? 요걸 눌러서 끌어서 옮기면 이렇게 블로그의 그 위치 순서도 내가 원하는 포스팅 순서대로 바꿔서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먼트는 아까 그 모먼트가 보이는 창이고 외부 채널 글은 네이버에 보면 포스트라는 기능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런 거를 활용을 하신다면은 포스트 글이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이 외부 채널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 목록은 이제 글의 목록을 어떻게 보이게 할 거냐인데 카드형이나 목록형과 같은 이런 형태로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앨범처럼 이렇게 펼쳐지게 보이게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순서를 바꾸고자 할 때 요 화살표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바꿔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게 세팅하시고 적용 버튼 눌러보시면 홈 화면이 좀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홈 편집 한 번씩 설명드렸고요. 그 옆에 있는 요 표시는 무엇이냐면 카테고리란 뜻이에요. 카테고리는 내 블로그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열어서 볼 수가 있고 해당 카테고리를 눌렀을 때 그 카테고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짝 살펴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카테고리는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면 카테고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만들고자 할 때 플러스 눌러서 카테고리 추가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대화창 같은 거 이건 이제 안부글이라고 해요. 내 블로그에 남겨진 안부글을 보고 우리가 답글을 남길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안부글이라고 하고요. 그 옆에 사람 모양은 이웃 목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한 이웃들 목록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 해당 이웃을 누르면 그 블로그로 넘어가서 보는 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통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내 블로그의 조회수나 방문횟 수 순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보면 오늘 몇 명이나 방문을 했고, 그리고 실제 어떤 글을 좀 많이 읽었나 조회수 순위를 보면은 아까 가습기 많이 읽었다고 했죠. 유입 경로에서 연령별 분포 등에 대한 내용들까지 살펴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계라는 부분도 살짝 보았고요. 11번 메뉴는 뭐냐면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메뉴예요. 그 옆에 보면은 여기 돋보기는 뭐냐면 내 블로그 안에서 내가 찾고 싶은 키워드를 볼 때 여기서 제가 만약에 카카오에 대한 내용만 보겠다라고 한다면 제 블로그에 카카오에 대한 내용이 42개가 있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그 글을 찾아볼 때 블로그 안에 검색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옆에 메뉴는 아까 보신 것처럼 방문자 수라든지 통계 이런 것서부터 쭉 살펴볼 수 있게 나와 있는 게 메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우리가 아이디를 3개까지 가질 수 있다 했잖아요. 로그인 정보에 넣어놓고 변환하면서 각각의 아이디를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잘 활용하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86페이지에서는 블로그 앱 커버 화면 바꾸기가 나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이 블로그에서 커버 화면을 바꾸고 싶다면 이 사람 모양의 프로필 창을 누르고 홈 편집을 눌러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 변경을 누르면 촬영 또는 앨범에서 선택. 요거는 이제 내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선택하겠다라는 거고, 기본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예 없을 때 그냥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이미지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기본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고, 앨범에서 선택은 내가 이제 앨범 사진을 찍은 것들을 선택해서 바꿀 때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설정을 다 하셨다, 홈편집을 했다 하면은 위쪽에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블로그 앱 커버 화면 바꾸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런 식으로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용 누르면 이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블로그 앱에서 글쓰기를 해볼 건데요. 글을 쓰실 때 중간에 보시면 여기 연필 모양의 버튼을 눌러서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제목과 내용을 입력을 해볼 건데 제목 부분을 손으로 터치해 주시고 여기다 제목을 적으면 되죠. 상큼한 레몬에이드. 만약에 여기다가 이미지를 커버 이미지를 깔고 싶다면 요 옆에 있는 사진첩 모양을 눌러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레모네이드 사진은 지금 없으므로 대략 그냥 아무 사진이나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만약에 얘를 조절하고자 할 때는 선택을 하시면 여기 사진이 선택이 돼 있을 때 밑에 그림 편집 버튼이 뜹니다. 지금 얘가 여기 떴네요. 여기 들어가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서 설정을 해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 들어가게 맞춰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블로그랑 PC 블로그의 차이점은, 모바일 블로그는 이 위쪽에 이렇게 위치 추가가 있어요. 자, 여기를 누르면 지금 최근에 내 핸드폰이 있는, 즉 GPS의 위치를 잡아서 현재 위치를 얘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보를 알려줍니다. 근처에 학원들도 이렇게 같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랑 상관없는 곳이면 직접 장소를 적어서 첨부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물론 장소와 상관없는 포스팅은 굳이 위치를 낼 필요가 없겠지만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이 본문 부분인데요. 이 해당 본문을 클릭하면은 커서가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글을 적으면 되겠죠. 저는 예제에 있는 글을 적을 건데요. 타이핑을 일일이 따다닥 치기 힘드니까 여기 점점점 요 메뉴를 눌러서 여기서 음성 입력으로 할게요. 기분이 다운될 때 멋진 친구와 멋진 곳에서 톡 쏘는 상큼한 레모네이드 한 잔으로 활기를 찾아요. 네, 이런 식으로 내가 타이핑이 좀 느리신 분들이나 우타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음성 입력을 해서 바로 이렇게 입력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밑에다가 사진을 넣을 때는 여기 사진 표시가 있죠. 요걸 눌러서 사진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갤러리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고르고, 물론 레모네이드는 아닙니다만, 자, 이렇게 고르고, 만약에 이걸 그대로 올릴 거면은 첨부, 만약 좀 수정해서 올릴 거면 사진 편집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잘라내거나 아니면은 뭐 색깔을 바꾸거나 편집을 해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 사진을 선택한다. 그러면 사진을 누르시고 여러 사진을 찍으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런 사진들을 선택을 해요. 하나, 둘, 셋, 넷, 오. 대략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밑에가 그룹 사진, 동영상 편집, 사진 편집 이렇게 뜨죠. 만약에 이거를 내가 그룹 사진으로 묶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콜라주나 슬라이드로 묶어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개별 사진으로 올리는 것도 되긴 하겠죠. 또는 이거를 내가 이걸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요거 한 장 나오고 그 다음 장 나오고 그 다음 장 나오고 그 다음 장 나오는 그런 사진 동영상으로 만들겠다. 그럼 동영상 편집을 하시면 돼요. 얘가 플레이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한 5초 정도 첫 번째 사진이 나오고 두 번째 사진이 또 5초 나오고 또 5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5초가 너무 길다 싶으면 선택해서 요 가장자리 요 선 보이죠? 여기서 당겨서 내가 원하는 초만큼 조절을 해서 맞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진을 선택했을 때 앞뒤에 플러스 표시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 사진의 앞쪽과 또는 뒤쪽에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을 넣고자 할 때 고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진의 뒤에다가 동영상을 넣겠다. 그러면 플러스를 누르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또 선택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선택하고 첨부하면 이 사이에 이렇게 동영상, 사진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사진과 사진 사이가 되게 보면은 딱딱 끊어져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 사이에 전환 효과를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이 표시를 눌러 보시면은 전환 효과를 어떤 걸 넣을지 고를 수가 있고 초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영상 자체가 그렇게 길진 않아서, 자, 체크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기죠. 그래서 난 여기는 뭐 디졸브를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면 이 사진하고 사진이 넘어갈 때 이렇게 효과가, 장면 전환 효과가 적용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닦아내기도 보면은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은 이거 자체도 동영상이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의 동영상을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아직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배우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여기다가 대사를 적거나 아니면 동영상에 어떤 제목 같은 걸 적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흰색 바를 일단 기준선이라고 부를게요. 자, 이 기준선을 내가 대사를 적고 싶은 또는 제목을 적고 싶은 데에 갖다 놓고 플러스를 누르면 텍스트가 적힐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따닥 더블 탭해서 적으면 돼요. 그리고 글씨를 끌어서 원하는 위치에 놓고 서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는 있죠. 서체나 색상이 다양한 색이 있는 건 아니지만 활용하신다면은 그래도 좀 쓸만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글이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좋겠다면은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선 다른 글을 적겠다면 또 플러스 하고 적으면 되죠. 자, 이게 이제 대사 그리면 이쪽에서도 똑같은 크기의 글을 쓰셔야 된다 알 수 있겠죠. 해당 도형, 해당 글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복제를 하면 똑같이 이렇게 복제가 돼요. 그럼 따닥해서 여기만 이제 바꾸면 되죠. 자, 또 하나. 사진을 만약 선택했을 때 앞에 플러스를 눌렀을 때요. 아까 우리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넣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타이틀 커버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예쁜 타이틀 커버들이 있고 스타일로 가셔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요. 그리고 체크. 그리고 텍스트를 바꿀 수가 있죠. 데일리 라이프 말고 이거를 지금 잠깐만요.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서 체크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오고요. 배경 색상으로 커버를 넣을 수도 있지만 배경 클립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배경이 깔려지게 하겠다 이런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꾸며서 만드시는데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다 만들었다면 위쪽에 보시면은 영상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화면의 비율을 내가 원하는 비율대로 맞출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에 들게 되셨다면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인코딩이 돼서 올라가지기도 해요. 그러면 업로드 진행 중은 역시 기다려야 될 테고 동영상 대표 이미지 내가 넣을 거면 넣고 아니면 원래 있던 에서 이제 나오는 이미지 써도 되고 제목하고 정보 태그 적고 완료하시면은 실제 동영상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가지고 엮어서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만약에 동영상이다.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동영상 하나 골라볼게요. 요런 동영상이 있는데 지금 원래 이 동영상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좀 더 생동감 있게 표시를 하고자 할 때 동영상 자체를 넣어도 되긴 하겠지만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이거를 GIF라는 메뉴에서 고르시면 돼요. GIF에서
아까 해당 그 동영상을 이렇게 골라서 만들기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구간을 잡아서 짤막한 음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원본 비율 맞추시고 정방향으로 할 건지 역방향으로 할 건지 계속 설정한 후에 체크. 그러면 이 영상이 이렇게 음짤로도 올려지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특별하게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뭐 장소 넣는 것도 장소 눌러서 내가 원하는 장소를 첨부해서 넣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특별하게 다른 건 없다 보니 일단 요런 정도 얘기 드리고요. 일단은 내가 작성을 하던 중에 중간에 멈춰야 될 때는 저장이란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 저장이 되면서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나요. 그럼 나중에 블로그에 왔을 때 글쓰기 할 때 아까 저장된 글을 부를 거면 여기 숫자를 누르고 저장된 글을 선택해서 가져오시면 되죠.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만약 다 작성했다면 위쪽에 보시면은 발행 옵션의 카테고리나 태그 편집하는 데가 있어요. 설정하고 등록하시면 실제 블로그 앱으로 글을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등록 버튼 누르면 등록해 줍니다 하면서 게시글이 이렇게 올라가지죠. 그래서 블로그 앱에서 글 쓰시는 거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 적고 나서는 저번에처럼 요 석삼자 눌러서 URL 복사하시고 저희 톡방에다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세요.